갑자기 다른 직원이 부인하게 들어와서 다급하게 뭐 소떡소떡 하는 거예요. 네. 그러더니 그 나갔다고 지금 방금 다른 분들이 사가셨다. 그리고 막 조급해지는 거죠. 갑자기 그 안에서 네. 잠깐 찰나에. 네. 근데 그 아파트라는 네네네. 아파트라는 그 단어에 너무 현혹됐던 것 같아요. 아니 이거는 너무 심한데? 네. 차라리 컨설팅 안 받고 그냥 제가 샀으면 차라리 더 나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때가 2019년도 한 6월 달이었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시기적으로는 이제 너무 괜찮은 시기였는데 네. 제가 그때 상황이 원래 제가 이제 투룸 빌라 전세를 살고 있었어요. 네. 1억 4천 정도? 네, 거기서 이제 열심히 살면서 2년 동안 한 6천만 원 정도를 더 모아서 이제 2억 정도가 현금이 있었는데 회사가 이제 강남에서 광화문 네. 쪽으로 이사를 오면서 네. 집도 이사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었는데 그 즈음에 이제 그 전설의 명작 그 부일남님의 전세 살지 마라. 그게 이 집도. 네. 네. 그 영상을 이제 하나 봤더니 네네. 너무 저는 이제 그 전까지는 전세금 계속 열심히 모으면서 조금씩이라도 이제 좋은 전세로 이사를 하면서 네네. 나름 잘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었는데 네.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그 영상을 보면서 많이 했었고 그걸 하나 보니까 이제 비슷한 영상들이 막 엄청 떠서 그죠. 좀 세뇌를 당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이사를 해야 되는데 평소 같으면은 이제 그냥 한 2억 정도 되는 전세로 갔을 텐데 좀 바꿔봐야겠다 네. 싶은데 바로 또 월세로 가기에는 뭐가 공부가 아무것도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좀 싼 전세를 이제 찾아서 4천만 원짜리 전세를 찾아서 네. 종로에서 거기서 이제 살았었는데 그게 뭐 그 4평짜리 그거예요? 네 맞아요. 저 유튜브 이제 떡상을 네. 가져다 준 이제 그 거긴데 네, 거기 살면서 이제 집을 좀 사야겠다 네. 싶어가지고 좀 알아봤는데 제가 이제 한 3월 달 정도 이사를 2월 달 정도 했었고 네. 3월 달 정도에 갑자기 이제 유튜브가 알고리즘에 네, 간택을 받아서 떡상을 하면서 또 이제 따로 또 투잡을 또 했었어요. 그래픽 네. 관련된 외주 작업 같은 거를.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또 회사가 하필 또 월급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그 외주 작업을 이제 저 혼자 한 게 아니고 동료들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을 이제 제가 받아서 이제 나눠서 한 거죠. 네네. 근데 그게 이제 한 1,500 정도가 있었는데 그거 이제 체불을 또 당했어요. 아, 임금 체불을요? 예, 그 외주 비용을. 아, 네네. 외주 비용도 못 받고 월급도 못 받고 있고 아. 집은 작은데 이제 대로변이어서 잠도 못 자고 불면증에 그게 이제 여러 가지로 막 정신적으로 막 몰려오는데 유튜브도 좀 막 잘 되다 보니까 갑자기 막 부담감도 갑자기 막 생기고 어제까지 그냥 완전히 정말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막 사람들이 봐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막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정한 상태였어요. 한 6월 경에. 근데 이제 어떻게 해서든 이제 그래도 집을 빨리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알아보는데 혼자서는 도저히 판단을 못 내리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전문가를 좀 찾아가 보자 싶어서 이제 전문가를 찾아가게 됐던 거죠. 이 전문가는 어디서 알게 된 거예요? 그냥 이제 경제 TV 같은 데 나오는 네. 되게 오랫동안 나오는 이제 그런 분이셨는데 그래서 저는 생각에는 이제 막 되게 막 10년 넘게 그런 데 계속 나오시고 막 하시니까 그래도 뭐 믿을만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무작정 찾아갔던 거죠. 네. TV에서 보고. 네, TV에서 보고. 그 정도 돈에서 그냥 이제 뭐 전세를 끼고 사거나 대출을 이제 받았을 때 뭐 한 4억이나 5억 정도 되는 것까지는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정말 실거주만 생각해서 회사까지 다닐 수 있는 좀 가까운 거리에 그런 걸 몇 개 이제 추려서 갔었죠. 물어보려고. 2019년에. 네. 갔는데 이제 거기 단지는 뭐가 이래서 안 되고 저기 단지는 뭐가 이래서 안 되고 막 하는 거 다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맞겠지. 이제 부동산 전문가니까. 그럼 이제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더니 제가 이제 하나 추천드릴 만한 물건이 있는데 하면서 물건을 이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지역을 먼저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지역? 네, 지역을. 그런 식으로 하는구나. 네, 그래서 어디가 이제 좋을지. 제 회사가 이제 광화문이니까. 공덕역이라는 곳이 있다. 오, 좋은데? 네. 여기까지 들었을 때는? 네, 공덕역을 알고 있냐?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다. 지도를 이제 보여주시면서 큰 TV 같은 게 있어요, 들어가면. 그걸 보면서 이제 공덕역이 있는데 광화문역이고 공덕역이니까 되게 출퇴근도 쉽게 할 수 있고. 여의도까지 가는 사람들도 뭐 수요가 많이 있고 공덕역에도 회사가 많고
그래서 이걸로 좀 뿔리셨겠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용산도 개발이 된다. 네네. 여기 개발이 되면 여기가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이제 수요가 그죠, 많을 수밖에 그렇죠. 없는 지역이다. 네.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소형 이제 나홀로 아파트가 나홀로로? 있는데, 네. 아. 거기를 추천을 해주시면서 네네. 한번 보러 가자. 제가 볼 땐 괜찮은 것 같다. 네. 해서 이제 같이 보러 갔었죠. 거기 부동산 이제 컨설팅 회사 직원분이랑. 네. 네. 그럼 그거는 돈을 내고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말씀이 없으셨는데 네. 계약을 이제 하고 나니까 이제 1%를 내야 된다. 계약 금액의 1%. 아, 그 부동산 금액의. 총액의 네, 총액의 1%. 총액의 1%. 네네네. 와, 5억짜리 사면은 500만 원 내는 거예요. 그쵸. 아. 그거는 이제 다 가계약금 걸고 하니까 이제 네. 갑자기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그냥 아예 없었어요. 그냥 뭐 어떻게 해야 여쭤보지 되는지도 않았어요? 네. 그럼 그날 가서 그날 산 거예요? 가계약금을 처음에 한 100만 원인가 넣고 그러니까. 주말 정도 동안 고민을 했었죠. 가계약금은 왜 덥석 넣었어요? 그게 네. 거길 이제 처음에 거기 회사에 가서 컨설팅을 받는데 네. 고층에 물건이 이제 한 하나인가 두 개인가가 있고 네네. 조금 중층에 이제 한 두 개인가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막 얘기를 해서 저희는 이제 어디서 또 주워 들은 거 있어서 네. 좀 높은 층이 좋다. 그래가지고 높은 층을 해야겠다 해서 높은 네. 층에 대해서 이제 막 얘기하고 뭐 몇 평인지 얘기하고 뭐 향 얘기하고 뭐 이러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다른 직원이 불이 나게 들어와서 다급하게 뭐 소떡소떡 하는 거예요. 네. 그러더니 그 나갔다고 지금 방금 어. 다른 분들이 사가셨다. 그리고 막 조급해지는 거죠. 갑자기 그 안에서 네. 잠깐 찰나에. 네. 그래가지고 일단 그 중층이라도 보러 가시겠냐 해가지고 뭐 이렇게 갑자기 막 다 나가고 이러는 거면은 뭐 좋은 데인가 보다 해서 보러 갔던 거죠. 그리고 갔더니 그 사무실 안에도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네. 이렇게 좀 중년의 이제 여성분들이 어. 많이 계시고 막 이렇게 뭔가 말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좋은 데인가 보다 해가지고 일단 한번 보러 갔던 거죠. 근데 그거는 좀 올랐을 것 같은데 그래도 2019년에 샀으면. 그래서 네. 거의 뭐 오르긴 올랐는데 네. 네. 거의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네. 조금은 오르긴 했죠. 근데 그러니까 제가 제 입장에서는 이제 네. 물론 제 선택이고 제가 다 감수해야 될 일이긴 한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골라서 가져갔던 아파트들도 다 한 2, 3억씩 올랐는데 그거에 비하면은 그거보다도 덜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네. 거의 한 얼마 정도였지? 한 5, 6천 정도? 그 정도는 올랐는데 그거는 사실 뭐 거의 다른 데 비하면 올랐다고 하기 좀 애매한 그런 거여서 어머. 네. 그런 일이 있었었죠.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근데 그 당시에는 너무 제가 정서적으로 네. 너무 피폐해져 있고 불안하고 그래서 빨리 뭐라도. 그 뭔가 그냥 빨리 끝내고 싶었어요. 그 고민을 너무 힘들어서. 네. 그러고 나서 제가 그걸 계약을 하고 네. 더 심리적으로 불안해져가지고 뭔가 잘못한 것 같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시간도 없고. 네. 주거 형태 분류가 이제 6층 이상 되면 다 아파트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아파트라는 아파트라는 그 단어에 너무 현혹됐던 것 같아요. 아니 이거는 너무 심한데? 네. 물론 제 선택이고 제가 감수해야 될 거지만 아직도 가끔 유튜브에 뜨면 네. 피가 거꾸로 쏟아. 아니 이거는 너무 심했다. 네. 진짜 너무 심했어요. 근데 그 당시 더 웃겼던 게 네. 요거 하나 해두고 네. 그럼 이제 전세를 그때 끼고 샀었어요. 네, 현금이 또 네. 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얼마 정도 남으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영등포 쪽에 네. 빌라를 하나 올리고 있다. 그거를 하나 더 하면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상승이 됐을 때 저 수익이 더 좋으니까 와. 그것도 보러 갈래? 뭐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그건 저는 뭐 생각은 없었고 네네.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러니까 솔로였었고 거의 솔로가 한 6, 7년 됐었어요. 그래서 혼자서 거기서 그냥 아름답게 늙어가야겠다. 회사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아니 2억 갭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2억을 가지고 이걸 샀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2019년에.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봤던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지금도 불인이지만 네네. 그 당시 정말 초보의 눈으로 봤었던 그런 다른 그냥 일반 아파트들 보통 네. 세대 수가 좀 있고 그러니까 그냥 그걸 샀어. 아니 30평대. 그냥 길 건너 있는 거 샀었어도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이제 지역을 잘 모르니까 그냥 요쪽으로 가면 이제 조금 이제 가까우니까 뭐 좀 있더라고요. 거기도 많이 올랐어요. 네, 여기도 엄청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올랐죠. 네, 그냥 차라리
컨설팅 안 받고 그냥 제가 샀으면 차라리 더 나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뭐 모든 선택이 다 마찬가지일 텐데. 나홀로 아파트라고 하지 마시고 네. 다른 저도 이제 들었을 때 되게 오해했거든요. 그 거기 이제 뭐 쌍용 황금 아파트나 이런 거 네. 소단 여기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저런 것도 안 돼요. 저 정도 이런 것도 수준도 안 이제 되고. 나홀로 아파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도 그래서 이런 아주 소단지 이런 거를 생각했는데 네네. 지금 소개를 받은 건 뭐냐면 그냥 오피스텔인데 이름이 아파트인 거. 그렇죠. 그래서 아래층은 오피스텔로 아예 분류가 돼 있고 네. 위층은 이제 아파트로 구분은 되어 있는데 네. 그냥 그분들이 이제 어떻게 지금 생각해 보냐 팔아먹기 좋으려고 이름을 이렇게 포장해서 그걸 분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봤더니 이제 계약을 하러 왔을 때 봤더니 그 이제 건축주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 건물 올리신 분들이 세 분이 오셔서 네. 이제 중간에서 이제 연결을 해주는 거죠. 거기를 통해서 건물을 지었으니까 네. 그 부동산 전문가를 찾아가서 우리 이런 거 올려내 좀 팔아달라.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도 아마 뭐 돈을 좀 받으셨겠죠. 아, 그렇죠. 당연히 받죠. 네, 양쪽에서 받고 네. 중간에서 이제 연결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분양을 받은 거죠. 아니요, 처음은 아니었고 그냥 어. 받은 거를 이제 세입자가 살고 있었고 전세 세입자가 네네, 네. 그걸 전세에 끼고 산 거죠. 아,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었고 네, 전세 세입자. 그 전 집주인은 보셨어요? 그 건축주가 이제 집주인인 그렇죠. 거죠. 예. 근데 저는 이제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다가는 네. 사실 좀 말하기 너무 조심스럽기도 해서 말을 많이는 못했는데 주변에는 이제 몇 달 지나니까 이제 좀 아차 싶어서 네. 많이 얘기를 좀 해줬죠. 이런 일이 있었고 혹시라도 너무 불안정한 심리 상태일 때 조급하게 결정을 하지 마라. 근데 저거 어쨌거나 지금 파셨죠? 네, 팔았어요. 이제는 그래도 이제는 좀 말을 할 수 있는 게 네. 경기도에 아파트를 매수를 했는데 거기 잔금을 쳐야 돼서 그 집을 이제 팔았어야 됐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혹시라도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구체적으로 올리면 또 뭔가 선입견이 또 생길 수 그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조심스러웠는데 근데 그마저도 어쨌든 저는 이제 좀 급하게 팔았어야 돼서 네. 되게 확 낮춰서 팔았어요. 한 몇천 낮춰가지고 얼마 안 올랐는데 거기서 네. 낮추니까 사실상 거의 산돈에 판 거죠. 그쵸. 그 한돈에 네. 한 거죠. 세금 뭐 이런 거 치면은 아니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도 좋고 그쵸. 돈도 충분히 있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선택을 잘못하면 그냥 그렇죠. 시간을 날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유튜브 시작했을 때 네. 영상으로 많이 만들었던 게 10년 동안 뭐 한 2억 모았습니다. 아, 이거를 이제 네네. 뭐 제가 뭐 엄청 그거를 뭐 대단해서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았다. 네. 이런 류의 영상들을 이제 많이 만들고 많은 분들이 또 공감을 해주셨는데 네네. 이 한순간에 뭔가 잘못된 선택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기회를 없애버린 거잖아요. 제 스스로. 그렇죠. 공부가 안 되어 있고 네. 조급한 선택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전에 제 그냥 10년이 뭔가 부정당하는 그런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막 진짜 막 아파가면서 한 건데 네. 투잡 뛰고 한 건데 그걸 내가 왜 그렇게 멍청하게 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고 와. 근데 그거를 잘 모르잖아요. 초보들은 뭐가 뭔지 모르고 보통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빌라는 안 오르고 아파트는 오른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건 아파트니까 뭐 오르나 보다. 이거 그냥 큰 빌라예요. 그죠. 이건. 그냥 진짜 빌라죠. 어떻게 보면. 네. 네. 빌라인데 층이 많은 거지. 네. 그렇죠. 와. 고층의 빌라인 거죠. 네. 아니 그러면 첫 번째 그러고 나서 집을 샀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번에는 세를 끼고 사신 거예요? 이번에도 전세를 끼고 샀죠. 그럼 기존의 집은 거주는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여기에 어쨌거나 이게 고층 빌라라고 했지만 네. 여기 살고 계셨었잖아요. 살고 있다가 이제 네. 팔고 월세를 지금 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회사 근처로 네, 이사를 네. 갔던 거고. 네. 다행히 이제 회사 근처가 좀 싸잖아요. 그 동네 월세가. 거기가 싼 곳도 있는데 네. 지금 90이거든요. 월세. 네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비쌌어요. 그 동네가 이제 빌라가 되게 많고 네. 오래된 빌라들이 많아서 네. 많이 돌아봤는데 원래는 뭐 한 40에서 뭐 비싸봤자 80 사이면은 구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런 집들이 있어요. 많이 있긴 있는데 네네. 뭔가 좀 상태들이 너무 안 많이 안 좋아서 그리고 아내 같은 경우는 재택근무를 하는데 네. 집에 있는데 막 뭐 남향인데 남쪽으로 건물이 있어서 햇빛이 안 들어오고 너무 이제 바닥 진짜 네네. 너무 막 낡고 그러니까 저희 다른 것보다도 이제 채광이 조금 돼야지 이제 집에 있는 그냥 일할 때도 우울한데 네. 햇빛 안 들어오면서 일하면 너무 우울하잖아요. 아내가 일주일에 하루 출근하는데 네.
그런 집들은 조금 힘들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알아보고 하다가 그냥 1.5룸? 지금 원래 살던 데는 작지만 그래도 투룸이었는데 네네. 살던 데보다도 평수도 좀 작아지고 방도 이제 하나 없어지고 그런 곳으로 이제 일단은 좀 급하게 갔죠. 보증금 얼마예요? 여기? 보증금 1,000만 원이요. 1000에 90으로. 네. 원래는 그 샀던 그 집에서 네. 혼자 살 생각이었는데 결혼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신혼 살림을 거기서 시작을 했는데 네네. 그냥 한 3-4년 정도 살면서 돈 이제 더 모을 테니까 모으면 이제 그때 돼서 이제 뭐 대출을 받든 전세를 끼든 그때 가서 사자 그냥 천천히 가자 했는데 네. 너무 그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좀 떨어지니까 지금 예를 들면 지금 그걸 현금화해서 모은 돈이랑 합쳐서 살 수 있는 집이 3-4년 뒤에는 또 절대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물론 떨어질지 오를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내가 지금 그 집에 있으면 네, 그렇죠. 그 집 지금 이 집 이 오피스텔 같은데 이름이 아파트라고 붙은 이거를 내가 계속 갖고 있으면 네. 다른 것들을 따라가지도 못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 남들 오를 때 비슷하게는 가야 돈을 네. 더 모아서 뭐 갈아타기를 할 텐데 그냥 이거는 자산으로서는 가치가 많이 없겠구나. 네네. 이런 확신은 한 2년간의 다른 아파트들과 이게 상승을 보면서 네. 확실하게 이제 몸으로 깨우쳐서 그냥 뭐 이미 너무 올랐잖아요, 사실. 네네. 그래서 뭐 더 막 많이 오를 것을 막 쥐잡듯이 잡았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네. 그냥 남들 오를 때 오르고 떨어질 때 떨어지는 그런 평범한 아파트를 지금이라도 사놔야지 4년 뒤에는 절대 못 살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아니랑 얘기를 해서 네. 결정을 했죠. 저런 거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진짜. 그렇죠. 아무도 안 살 것 같아요. 네. 약간 원망스럽긴 했어요. 물론 제 잘못이긴 한데 그냥 그 사람이 어쨌든 그렇게 오랫동안 TV에도 나오고 유튜브에도 나오고 자기 이름 걸고 뭐 그런 회사도 하는데 네. 최소한의 예를 들면 자기 조카가 왔을 때 과연 그런 물건을 추천을 해줄 수 있었을까 이런 거 생각해 보면 하죠. 뭔가 그 전문가로서 너무 비양심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하는데